뉴진스가 지금 어두워를 나가는 마당에 또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위약금 청구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오케이를 할까? 뉴진스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권리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법률적인 분석이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토면입니다.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리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뉴진스가 어두워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미디어에는 비교적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앞으로 있을 극단적인 법률적인 분쟁의 폭풍전야,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가 있다. 법률 분쟁의 측면에서 해지 절차 수순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차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예측이 거의 일치했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딱 14일 만에 이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예측이 맞아서 기분이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뉴진스를 보는 한 사람의 팬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법률 분쟁을 겪으면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겪는 것이 안타깝고 결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또 기자회견 중에 해지 통보를 날리는 좀 파격적인 방법으로 해지가 될 것이라고는 이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 어떠한 여지도 없이 해지 수순으로 가는 것인데 앞으로 극단적인 법률적인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팬 그룹이 아니라 일반적인 라이트 팬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분쟁을 겪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영적인 부분에서 꼭 이런 방식이 필요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된 요청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29일 자정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귀책 사유는 사측에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뉴진스라는 이름을 다시 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 세 번째로 정해진 광고와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고 차후 민희진 씨와 다시 함께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역순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씨와 다시 함께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거는 본인들 바람이죠. 법률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고요. 이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죠. 이 광고와 스케줄은 어도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도어의 동의가 없다면 또 광고주 둘의 동의가 없다면은 광고 스케줄 자체가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 내용은 이 광고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그 광고 계약 안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인 채무 이행 그러니까 광고 계약에 따른 이행이겠죠. 이게 안 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두었을 텐데 뉴진스가 지금 어두워를 나가는 마당에 또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위약금 청구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오케이를 할까? 일단 거기서 정말 커다란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뉴진스 하고 있지만 현재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는요 어도어에게 있는 거고요. 각 뉴진스 멤버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통지를 한 시점부터 뉴진스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권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법률적인 분석이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1번으로 돌아와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이죠. 귀책 사유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계약서의 일부 조항들을 들어서 하이브에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뉴진스는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다. 또 일부 의견에 따르면은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계약 해제 통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뉴진스로서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이브가 대단히 곤란해진 것 같은 그런 식의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선택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어도어 입장에서 일단 뉴진스 멤버들을 일단 계약에 잡아두는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선택지가 있고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했다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계약 해지는 동의하는데 귀책 사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너희들에게 있어 위약금을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예가 바로 피부티 사건, 이런 사건이었죠. 피부티의 경우에도 현재 위약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죠. 결국은 이런 소송의 귀결은 위약금 청구 소송이 되는 것이고, 유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싸움이 되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90% 이상의 경우에 이런 레포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송에 있어서도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이브와 어두어는 채무 이행을 충실히 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뉴진스가 믿고 있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이브와 어두어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된 요청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고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마지막에 뉴진스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어떤 시정 요구를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뉴진스의 구매에 당기는 정도로 시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당장 가능하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를 붙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00%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계약 사항이 뭡니까? 어도어, 하이브와 이 뉴진스 사이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속 계약, 매니지먼트 계약이에요. 사실상 K-팝 연습생들의 1% 정도만이 성공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 레슨이라든가 강의라든가 홍보, 브랜딩 이런 것들이 없이는 현재로서는 이 K-팝 아이돌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뉴진스는 일단 성공했죠. 그러면 이 매니지먼트는 성공한 매니지먼트입니까? 아닙니까? 뉴진스는 대성공한 매니지먼트예요. 그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엄청난 채무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그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큰 겁니다. 만약에 정말 채무 이행을 안 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면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뉴진스가 성공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채무 이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 뉴진스가 내용 증명으로 요구한 그 시정 사항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뉴진스가 원하는 정도의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냐? 그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판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런 글도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3자가 뉴진스의 연애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거는 그냥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 하나로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따져보았을 때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지,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 모든 채무가 불이행이 된다? 귀책 사유가 있다? 그렇게 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렇게 단편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약서라는 건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 불이행을 입증을 하거나 상대편에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아니라면 위약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법률적인 효과이고 그게 계약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게 뉴진스라는 그룹이 현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오로지 남아있는 게 법률적인
일반적인 분쟁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해지가 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아무런 이득이 남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손해인데 그 손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위약금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위약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보통 아이돌의 계약상 7년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뉴진스의 계약이 좋게 봤을 때 한 4년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50개월이 남아있다고 친다면요, 지나간 과거에 한 2, 3년 동안에 적어도 수백억의 매출은 발생시켰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약금의 산정 공식은요,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남아있는 잔존 계약 월수 곱하기 기존의 월 평균 매출액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이 뉴진스가 일으켰던 매출액은 적어도 수백억일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잡고 한 360억이다 라고 잡으면 360억은 너무 작죠. 뉴진스인데 한 720억이라고 치면은 지나간 계약 월수가 36개월이니까 월 평균 매출액이 20억이다 라고만 치고 잔존 계약 월수 50개월을 곱하면 이것만 해도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실제 매출액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건데요. 어떠한 소송 전략으로 이 위약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사실 변호사인 저로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요, 법정까지 갈 것이고요. 법정에서 귀책 사유에 대한 다툼과 위약금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변이었습니다.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소의 기술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